외고에 입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광고에서 봤던 것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막 밤새 토론하는,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늘고 성장한다? 막상 학교에 가보면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또 좌절하고 괴로워한단 말입니다. 적어도 한 10명 안팎 정도는 보통 외고에서 자퇴를 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죠. 제가 관리하고 있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20명 정도 학교로 떠나가거나 자퇴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영어를 다른 친구들보다 잘 못하는데 너무 좌절감 든다라는 생각을 하루바삐 버려놓고 인도식 영어, 중국식 영어, 한국식 영어 발음이 다 다르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그런 마인드로 내가 받아들이고 비교하지 말고 성장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응하면 그 나이 때는 내가 성인이랑 다르기 때문에 언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영어 노출이 많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피킹과 리스닝 실력이 금세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유학이 좀 드물었는데 지금은 부모님 덕분에 해외 연수나 긴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제 학원만 놓고 보더라도 이 친구는 외국에서 살다 온 외국인인가 할 만큼 진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딱 봤을 때 먼저 좌절감이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냐면, 외고는 비즈니스 영어도 아니고 일상생활 대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능력이 갖추어지면 정말 좋은 건 맞지만 그것이 우리가 더 궁극적인 목표인 입시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중간 기말고사의 모양새는 일반고의 중간 기말고사처럼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카데믹한 그런 영어가 더 필요한 겁니다. 교수님들은 되게 똑똑한 분들이신데도 발음은 되게 한국식 발음이고 서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대구 수성구나 제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경희권 몇 개 외고를 보면 일반고 시험 범위랑 비교했을 때 10배, 20배는 기본이고 많게는 30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진짜 많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어려우면은 보통 학원이든 뭐 교습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원에서 외고를 봐준다? 그러면 학원에서 외고 학생들에게 해야 되는 역할도 20, 30배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어느 학원이라도 조금 더 비싼 학원은 있지만 20, 30배가 더 비싼 학원은 없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외고 인근의 외고 학생만 전문으로 봐주는 학원 선택 선생님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광범위한 시험 범위를 학생이 스스로 자기주도 형태로 쳐내야 되는 그런 벽에 마주할 겁니다. 요거의 해결책은 저희 올바른쌤연합의 영재의 논리 자료받기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하면 저희가 분석 노트, 변형 문제 이런 걸 잘 제공을 하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외고 전문 선생님이 좀 드물긴 한데 그래도 지역마다 한두 개 정도쯤은 다 있습니다. 저희도 전국의 주요 외고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전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들어올 때 그 학원 다니다가 왔습니다. 요즘에 학부모께서 AI 활용해가지고 아이 지문 요약도 해주고 이런 역할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좀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저희는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카톡으로 밀접하게 소통을 한단 말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학부모랑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 옛날에는 진짜 1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일부 외고는 저하고 학부모랑 같이 참여해서 자료 제작을 해요. 학부모는 저희 직원도 아니고 제가 고용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 딸이 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 영재의 논리 자료 프로그램 만드는 거에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잘 만들어서 딸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영어는 좀 하시는데 절대로 선생님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AI가 있습니다. AI를 활용해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저는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참여도 하십니다. 그만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숙사 생활의 단점입니다. 외고는요, 기본적으로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물론 국제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다 개인주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한 명 키워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대로 살도록 해왔던 그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기에 외고에 들어간다? 그리고 기숙사에 보통 3명, 4명 방 쓰거든요. 기숙사에서 학생이 내가 어쩌면 이런 상황을 마주할 필요도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약간 본질적인 해결책부터 말씀드리면은 물 같은 존재의 학생이어야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은 네모가 되고 동그란 그릇에 물은 동그랗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했을 때 타협하고 공감합니다. 왜? 인생은 모든 인간관계가 적당하게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나가고 그런 것들이 사회생활에 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인드를요, 아 이거 되게 소중한 기회다. 당장은 굉장히 괴롭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인간관계의 깊은 내면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다가간다면 이 기숙사 생활이 되게 소중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수행평가의 치열함입니다. 일반고는요, 솔직히 한 20-30%는 밑에서 좀 깔아준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한 반틈 이상은 그냥 그럭저럭 대충 수행평가를 해요. 근데 외고에 가면 90% 이상은 무조건 엄청 열심히 수행평가를 준비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영향을 또 만들어내냐면, 중간 기말고사 때 범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수행평가가 뭐 한 학기에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매주 매일 막 해야 되는 게 쏟아집니다. 근데 그걸 엄청나게 준비하면서 중간 기말 대비를 한다? 이게 굉장히 지치게 만듭니다. 내가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뭔가에 집중하자.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과부하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한 개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영재의 논리 자료받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랑 단톡방에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요구해요. 근데 내신 1, 2등급 학생들이 제일 요구가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은 절대 안 밀어요. 오늘 수행평가 준비 오늘 했는 거 그날 반드시 다 정리합니다. 근데 외고에서 내신 3등급, 4, 5등급 이 학생들, 그 친구들은 영재의 논리 자료받기를 이용하거든요. 저희가 질문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했을 때만 대답을 하는 것이지, 먼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거 다음 거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루지 않고 매일매일 중간 기말고사를 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마인드가 장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어려워요. 외고 입학하기 전에 외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이야기 무조건 마주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울고 불고 부모님이랑 다툼도 생기고 주변 친구들과도 관계도 좋아졌다 싫어졌다 그런 과정이 많이 생길 겁니다. 꼭 염두하셔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신다면 외고 생활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재의 논리의 크쌤이었습니다.